네이버에서 이영환이라 치면 동명이인이 한 30분 정도 나올 거예요. 저를 찾으시려면 저 맨 끝에, 맨 끝에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맨 끝에 제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저는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디벨로퍼 이영환이라고 다들 부르시더라고요. 아마 건축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실은 뭐 건축보다는 제가 투자를 더 좋아해서 그냥 전업 투자자라고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무쪼록 뭐 디벨로퍼 이영환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한다면은 몇 퍼센트 투자 수익률을 바라보고 진행을 하시나요? 뭐 한 100%?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100%, 50%, 뭐, 네, 좋습니다. 뭐 30%. 네. 자, 저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는 1000%를 바라보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하실 텐데,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진행하면 1000%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15번의 강의를 통해서 역사, 산업, 정치, 수요, 공급,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1000%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말씀드릴 거고, 그걸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스스로 1000%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실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한 번 더 빠지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레버리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길고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1000%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죠. 나무젓가락으로 하면 이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채젓가락으로 하면 튼튼하긴 한데 짧죠. 그래서 튼튼하고 길게 만들어서 진행하면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한 번 더 제대로 아신다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레버리지 이런 거 잘 몰라도 사실은 뭐 부동산이 워낙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대충 해도 많은 돈을 버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레버리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진입을 하신다면 아주 큰 수익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아크로 리버파크 잘 아시죠? 수익률을 봤더니 에코티가 1억 8,500만 원인데 투자를 8년 동안 한 거죠. 24억 원이라는 수익이 벌렸습니다. ROE가 1297%, 연 39.05%죠. 2014년도 1월 달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누구나 1억 8,500만 원만 있으면 이거 진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억 8,500만 원 정도야. 물론 쉽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주변 분들한테 이제 빌리거나 하면 왜냐 24억 원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1억 8,500만 원을 어떻게든 빌려야 되는 거죠. 단,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를 투자하지 못하셨던 이유는 이거 자체가 있는지를 몰랐거나 또는 알고는 있었지만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2의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게 있다면 투자하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마인드와 어떤 기술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특히나 시중에 이렇게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들만 하나씩 제거를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대치레미아 팰리스도 있습니다. 에코티 1억 4,190만 원, 6년 동안 깔고 앉았죠. 20억을 벌었습니다. ROE 1466%, 연 58.18%입니다. 계약금은 이제 에코티로 넣죠. 잔금은 이제 보증금, 전세 보증금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아크로 리버파크도 말씀드렸고, 서울, 강남, 대치, 레미안, 팰리스도 말씀드렸는데, 둘 다 공통점이 내 에코티는 10%가 안 됩니다. 잔금이라든지 중간에 어떤 중도금을 대출 또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레버리지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라는 거는 트렌드죠. 부동산의 트렌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만 안다면 여러분들도 1000% 수익률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5번의 강의를 통해서 그거 다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나무로 저는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나무로 표현을 하면 에코티를 씨앗으로 심어가지고 대출이라는 나무를 생성시키고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생성시키고요. 왜냐하면 보증금은 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내면 그 수익으로 에코티로 다시 선순환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건축도 있습니다. 건축도 마찬가지 씨앗을 뿌려가지고 대출이라는 어떤 나무를 만든 다음에 진행을 하면 사업비 57억 원으로 매출 72억 원, 에코티 7억 원을 가지고 투자 기간 2년 만에 14억 원의 수익을 낸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ROE가 195%고 연 71% 수익인데 이렇게 건축을 통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건축을 하시면 되고 나는 건축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갭 투자라든지 뭐 분양권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엉덩이 깔고 앉으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건축이든 뭐 갭 투자든 분양권이든 다 똑같은 투자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제 토지와 어떤 이제 건물이 있으면은 토지를 구입하는 거죠.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중고를 사느냐 또는 내가
새로 짓느냐 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건물에 대한 어떤 수익보다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임대 수익 또는 건물에 대한 어떤 판매 수익보다는 그 밑에 있는 땅, 이 땅에 대한 어떤 관리 수익, 임대 수익, 그리고 땅을 사서 시간이 지나서 시세가 오르고 그 오른 만큼 차익을 볼 수 있게 판매를 하는 그런 어떤 토지 투자가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동산에서 그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이 토지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꼬마 빌딩 건축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희 회장님이 사업의 본질을 파악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업도 본질을 파악해야지 이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호텔 사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건희 회장이 얘기를 했죠. 어떤 신라 호텔의 한 임원한테 1980년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원은 서비스업입니다 라고 답변했죠. 당시에는 굴뚝산업이었으니까 서비스업입니다 라는 답변은 굉장히 신세대적인 답변이고 굉장히 이제 창의적인 답변이었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그게 아니래요. 이거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다시 알아와 해서 한 달 동안 신라 호텔의 임직원이 벤치마킹하고 돌아왔죠. 당시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로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가 3만 5천 불, 일본은 4만 5천 불에 1인당 GDP가 되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1인당 GDP가 5천 불도 안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보다 수십 배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죠.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온 신라호텔 임직원은 이건희 회장한테 당당하게 부동산업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회장은 맞다, 부동산업 맞다, 근데 부동산업이자 장시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라호텔 임직원에게 그 호텔 경영을 맡기면서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어떤 그런 일화입니다. 자,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산업은 양심산업, 시계산업은 패션산업, 백화점은 부동산업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꼬마 빌딩 건축 사업은 뭐 부동산 시행, 시공, 양심, 패션, 장치 중에서 무엇일까요? 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재상은 장치 산업이라고 하고, 인테리어 업자는 패션, 설계사는 양심, 건설업자는 시공, 그리고 시행업자는 시행, 그리고 건축주는 이제 부동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꼬마 빌딩 건축 산업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바로 정답은 부동산업입니다. 뭐니 해도 꼬마 빌딩 건축은 그 밑에 있는 토지, 시간이 지나서 시세가 올라와서 버는 돈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시행, 시공, 양심, 뭐 패션, 장치 산업을 통해서 그 건물의 부가가치를 아무리 많이 높여봤자 원가의 뭐 한 10%, 많게는 20%까지밖에 못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에 있는 땅에 대한 어떤 흐름을 잡아서 트렌드에 맞게끔 순항하는 땅을 잡으면 그 땅값이 올라서 돈을 버는 거죠. 땅은 엄청난 뭐 10배 뻥튀기가 됐어요. 근데 건물이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더니 플러스 떠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강조 드리는 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하잖아요. 보통 아파트 투자를 한다고 해요. 아파트를 살 때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그 건물을 사는 거냐 또는 그 밑에 깔려있는 토지를 사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토지를 사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를 사든 지식산업센터를 하든 뭐 건축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 위에 있는 이제 건물이 있고 그 밑에 토지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건물을 그냥 있는 거 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투자죠. 그 건물, 중고 건물과 그 밑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거고요. 근데 내가 건축을 하겠다, 그 말은 토지를 구입을 해서 그 위에 건물을 내가 새롭게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어서 수익이 더 큰가, 중고를 사는 게 더 큰가를 따져보시면 되고, 별로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짓느냐 중고를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땅이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만큼 많이 상승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15번의 강의를 통해서 산업, 역사, 수요, 공급 전 분야를 걸쳐서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부동산 투자 지금 해도 될까요? 자,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부동산은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냥 부동산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기다려야 할 시기다. 기다려야 할 시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부동산 투자에 진심이신 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진짜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바로 경매입니다. 상승기가 있고 조정기가 있는데, 상승기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을 해서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하락기 또는 이제 조정기에는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매주 월요일 날 만나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역사 부분부터 시작할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입지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물건을 투자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제가 15번을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